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고모 사건 터졌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논평하고 분석할 때 제가 감정을 실리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가 팔로우하면서 분석하고 예측했던 건 뭐냐. 이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건 핵폭탄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몰락에 이르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가장 치명적인 그 무기가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게 적중한 거 아니에요? 정말 소름 끼치게 적중했죠. 자, 김건희 여사가 6월 29일, 벌써 2달이 지난 이야기예요. 6월 29일 틀림없이 나토 특별 정상회의에 갈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영부인으로서 휘젓고 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앞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포트라이트를 완전히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김건희 부통령과 같이 휘젓고 다님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할 것이다. 100% 적중한 거 아니야. 100%. 네? 정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100% 다 적중한 거예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은 못 당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8시 반이나 9시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윤석열만, 김건희만 생각하는 사람을 당할 수 있겠어요? 윤석열 캠프에서 나오라고 그래. 나처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적중하는 건데, 어떤 모 잡지에서 어제 정말 어이없고 충격적인 보도를 했어요. 어제 일요시사라고 하는 잡지인데, 일요시사 단독 그래가지고 김건희 고모 극우 유튜버 극비리 후원 내막에, 야, 내 이걸 보면서 큰일 났구나. 이제 김건희 여사의 친고모까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구나. 큰일 났구나. 이 보도에 보면
안정권이의 배우야, 배우. 그 배우가 누구냐면 김건희 여사의 고모인 김모 목사야, 목사. 목사. 이 김모 목사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그 고모가 안정권으로 하여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찰청 앞에 그 화환 대열, 그 화환 갖다 놓는 거, 이건 내가 한 것이다고 하는 그 김모 목사의 증언이 여기 실렸어요. 증언이. 그리고 이른바 김건희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뭐 이명수와 녹취록이 뭐 나오고 할 때, 야,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지금 뜨고 있다라는 어떻게 이 소위 말하는 역공작, 이런 역공작을 벌이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 이른바 언론에 쓰고 있는 극우 유튜브 채널을 돌아다니면서 슈퍼챗을 쏟아냈던 이른바 로뎀지기, 로뎀지기라고 하는 닉의 바로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우파 성향 유튜버, 묻지마 친윤 유튜버, 거기에서 엄청나게 이른바 슈퍼챗을 쏘아대는 그 유튜브계의 큰손이라고 불리는 로뎀지기라는 그 닉이 누구냐? 바로 김건희 여사의 친고모라고 하는 김아묵의 목사라는 거예요. 네? 야, 이런 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게 안 밝힐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했던 업체가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그 관저 리모델링의 공사에 참여한 것을 무엇로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거야. 또 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했던 업체가 용산 대통령실 설계와 리모델링 그리고 감리에 참여한 업체이고, 그 업체가 건진법사가 이사로 있는 모 재단에 후원금을 낸 거, 이 연결고리를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거야. 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구경하고 있는 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른바 공식 호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들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모조리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거지. 이 김건희 여사의 친고모라고 하는 XX 목사가 충남 서산에 로뎀 수양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로뎀 수양관을 내가 찾아가 보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에 그 엄청난 슈퍼챗을 자기 돈으로 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게 이건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 대검찰청 앞에 그 엄청난 화환들이 왔는데 그 엄청난 화환을 내가 한 거다라고 그 김건희 여사의 그 고모 XX 목사가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화환을 어떻게 누구 돈으로 갖다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하하하. 에? 누구 돈으로? 김건희 여사, 장모 최 씨. 돈 많은 분이죠. 또 처남 김 씨까지 나오죠. 처남. 김건희 여사가 활동할 때 이른바 그 의상, 저건 무슨 의상이고, 저건 뭐 크리스찬 디올이고, 저 발찌는 얼마짜리고, 저 목에 낀 이 펜던트, 목걸이는 얼마짜리고, 어디 제품이고, 이 정보를 기자들한테 제공한 소위 말하는 김건희 측 한 관계자가 이게 알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오빠라는 거 아니야. 여기에 고모 김 씨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야, 이건 큰일 난 거지.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아들 김현철 국정 개입 사건 이 한 방으로 무너진 거예요. 한 방으로 무너져 가지고 그 자존심 센 그 수만 대한민국 상남자 중에 최고 상남자인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정권의 검찰로 하여금 자기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그 비운을, 그 고통을 맛보야 했던 사람이 YS예요. 근데 이걸 정말 어찌해야 옳은가.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중앙경찰학교 그 졸업식에 같이 입장하는 그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비열애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뭐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공식 행사이니까 영부인으로서 그 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입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것을까지도 문제 삼는 것은 그건 지나치게 꼬투리를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찰학교 여성 졸업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경찰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시간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참석한 영부인이라면 그 자기 남편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경찰들과 간담회를 환담을 하는 동안에 옆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서 있지 않고 영부인이라는 양반이 경찰 학교에 가서 비공개 간담회를 한 거예요. 비공개 간담회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따로 독자적인 일정을 한 거야. 이게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지. 대통령과 동선을 함께하는 것이 당연히 정상이지. 근데 경찰 학교라는 데까지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남편인 대통령과 별도의 일정을 갖고 거기서 자기가
여자 경찰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 뭐라고 했느냐? 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경찰 간담회를 하는 그 시간에 여사님의 역할이 애매하던 차에 만들어진 자리라는 거야. 이건 변명이 안 되지. 변명이. 이건 뭐냐, 내가 볼 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법대 후배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가 김건희 여사한테 한 건을 해줬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그 시간에 별도로 나는 따로 여성 경찰관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는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말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게 윤창중의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끼리끼리 인사가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력 대단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공항을 통해 가지고 스페인 마드리드를 갈 때에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나왔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특히 김건희 여사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 사고 칠 사람이다. 제가 분명히 말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 좀 앞에 좀 써주세요. 네? 이 양반 분명히 사고 칠 사람이다.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이 가가지고 그것도 경찰학교 졸업식에 가서 별도의 일정을 갖다가 그게 밖에 알려져가지고 논란이 되냐 이거야. 네. 여러분들 기억한다고 나오시네. 자, 이건 뭐냐.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도 팔찌 발찌 찌고 의제 의상이 입고 독자적 활동을 4건을 했어요. 거기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비서관의 부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서 선발대를 갔다가 선발대까지 갔고 돌아올 때 그 비행기 타고 왔다고 해가지고 지지율 폭락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한마디로 말하면 영부인 자리에서 완전히 지금 즐기고 있는 거지. 이건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시비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되는데 그게 무슨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영부인을 하는 거지. 지금 대통령과 같이 가서 같이 행동을 해야 할 자리에서 자기가 따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거야. 정말 이거 큰일 날 핵폭탄이야, 핵폭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일생일대의 권력을 즐기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충암고등학교의 서울법대 후배 출신인 그 판사 출신인 그 이상민이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 경찰청장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 윤희근이가 대통령이 간담회 하는데 그게 애매해서
일정을 저희들이 만들었다? 이건 믿을 수 없다. 이거야. 그 비난의 바가지를 그냥 자기들이 쓰는 거지. 아, 큰일 났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지금 국민대학에서요, 김건희 여사 논문은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국민대학이 난린 거예요. 지금 홍성걸이라고 이른바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그 국민대 대학원 행정학과 그 홍성걸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그 교수협의회에서는 국민대 교수 61%가 더 이상 논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갔는데 국민대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이른바 좌파 교수들 모임에서는 국민대 교수 75명 중에 69명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재조사해야 된다.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박사학위 논문을 반납해야 돼요. 네? 그 허황되게 말도 안 되는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이른바 스테이터스를 올려보려고 했던 그 얄팍한 기도를 여기서 멈추길 바랍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교, 전국 대학교 좌파 교수들, 윤석열 집권에 불만을 품고 있는 그 교수들이 모조리 들고 일어날 분위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중간 광고죠. 윤창중 칼럼사랑 TV의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 자발적 구독료, 도서 주문, 페이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원을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네 번째입니다. 보수에 공적된 최재형입니다. 이야, 어제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요. 어제 MBC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이란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다. 큰 틀에서 정권 재창출의 지향점이 같다면 이준석을 품어야 한다고 그랬어. 대통령께서 좀 품으시는 것도 우리 당에 대한 전체적 국민의 지지와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양희 윤리위가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를 했어요. 이건 정말 완전히 이준석 대변인이 돼버린 거예요. 최재형 1965년생입니다. 지금 올해 66세예요.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판사를 지냈고 감사원장을 했어요. 감사원장.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인물이 명색이 법률가예요.
난 최재형 원장한테 묻고 싶은 게 지금 이준석 문제의 본질이 자,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그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른바 정치 공작, 토사구팽 논란, 그 논란이 그 둘 중에 어떤 게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그 거룩하신 법률가 출신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이거야. 정말 당신이 양심이 있는 인물이야? 어? 당신이 양심이 있는 인물이야 이거야. 이준석이가 이건 법을 떠나서 이준석이가 성상납 의혹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이준석이가 소위 말한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이준석이가 자신의 최측근인 김철근이를 내려보내가지고 그것도 당대표 정무실장이란 직함이야. 집권당에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7억 투자 각서를 과연 써줄 수 있느냐 이거야. 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양심과 그런 법률적 지식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판사를 했냐, 판사를. 어떻게 또 문재인 정권 감사원장 국민들이 완전히 그 가증스러운 위선, 아들 2명을 입양했다고 하는 그런 것에 완전히 속은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게 나는 최재형의 건이라고 봐요. 한번 당시 법률가라며 서울법대 나오고 판사했고 감사원장까지 했잖아. 당신이 진정으로 문재인 정권의 그 무슨 원전 문제 그리고 저 김호수를 감사위원으로 시키는 거, 김호수가 정치적 시비가 많다 해서 김호수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는데 이걸 거절한 그런 인물이라면 이준석의 그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가장 엄격한 잣대로 이준석을 비판해도 모자랄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이준석이가 혁신위원장 시켜준다고 해서 주겠다고 그래서 혁신위원장 완장 채졌다고 그래가지고 최재형 당신에 대해서 가졌던 일반 국민들의 그 기대를 이런 식으로 말이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냐 이거야. 응? 혁신위원장 완장을 채워주니까 법과 원칙을 그렇게 떠들어댔던 법과 원칙을 스스로 완전히 외면하고 그렇게 주장해왔던 법과 원칙을 외면하고 이제 포용이라는 이 정치를 강조해. 언제부터 당신이 그렇게 정치인인데. 지혜로운님, 혁신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혁신을 해야 할 1호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이준석이고 2호가 누구냐? 그게 최재형인 거야. 이준석이가 만든 그 혁신위원회가 네? 자, 이준석이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준석이가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걸 만든 이준석이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어. 그리고 당에서 지금 사실상 제적이 됐어. 당대표 자리에서 지금 제적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혁신위도 자동 해체하는 게 그게 순서고 그게 수순이고 정치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금 공천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거야. 아니 최재형 당신이 뭔데? 이 판에 무슨 놈의 공천개혁이야? 이야, 그게 뭐냐? 이준석이가 혁신이라고 하는 그 완장을 지금 최재형은 자기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명백히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가로서의 모든 양심과 법률적 상식과 그 전공 지식을 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어떻게 한다? 변절하는 거지. 만약에 이준석이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당했을 때 최재형이가 혁신위를 해체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준석이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장 먼저 된 거지.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 마디깨나 하는 사람들 전부 이준석이가 자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혼자만 이준석 편들고 있는 거예요. 그 잘난 혁신위원장이란 자리 때문에. 정말 인간 간단하게 무너지는구만. 에?